하루의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서 무너지는데 어떤 주식들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극단적인 하루를 통해서 시장이 피를 흘릴 때 그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미스터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11월 18일 코스피 지수가 무려 3.32%나 폭락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HLB라는 종목은 상한가 플러스 30%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날 한시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전체가 어땠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투자자들 마음속에 있던 아주 중요한 방어선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야말로 패닉의 하루였습니다. 바로 이 숫자 3953.62. 근데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4천선이라는 이 레벨이 투자자들한테는 설마 여기가 깨지겠어? 하는 어떤 믿음 같은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루 만에 무려 135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건 진짜 시장이 바닥 없이 떨어지는 그런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많은 분들한테 이날은 또 하나의 블랙먼데이로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암호화폐, 심지어 금까지 모든 자산 가격이 같이 오르는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고 멈춰선 겁니다. 시장에 뭔가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였죠. 자, 상황이 이랬는데 이 혼돈 속에서 대체 누가 팔고 누가 샀을까요? 이제 무엇이 일어났는지에서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합쳐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막 던지는데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들이 무려 1조 6천억 원어치를 사들인 겁니다. 전문가들이 공포에 눌려서 도망갈 때 개인들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맞선 거죠. 오케이,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박살냈을까요? 이 폭락을 불러온 두 가지 핵심적인 글로벌 사건을 집중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을 이렇게 쭉 떠받치고 있던 말하자면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AI는 계속 성장할 거야 라는 믿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런데 하필 이날 이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엔비디아발 쇼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시작은 이거였어요. 그 유명한 페이팔 창업자 있죠?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 이 사람 fon드가 엔비디아 주식을 싹 다 팔았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시장은 이걸 시장의 흐름을 이끄는 스마트 머니가 탈출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그 공포는 순식간에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옮겨붙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마저 무너뜨린 한마디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쪽으로 알려진 필립 제퍼슨 부회장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 거예요.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안전바는 없구나 라고 생각했고 남아있던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아까 그 질문 기억나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받아낸 개인들의 1조 6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무너지는 대형주를 사기만 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돈의 흐름이, 돈의 물줄기가 바뀐 겁니다. AI다, 금리다 이런 큰 그림, 그러니까 매크로에서 돈이 싹 빠져나와서요. 어떤 특정 기업의 대박 뉴스 같은 아주 작은 이야기, 마이크로로 확 쏠린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그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솟구쳤던 테마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종목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HLB 그룹입니다. 와, 상승률 보세요. 이건 시장이랑은 아예 다른 세상에 있었죠.
이유요? 딱 하나였습니다. 개발 중인 항암 신약이 미국 FDA의 아주 중요한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는 뉴스. 이 뉴스 하나가 시장의 모든 악재를 그냥 이겨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모라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걸 통과했다는 건 신약 허가의 가장 큰 고비 하나를 넘었다는 뜻이거든요. 불확실성이 확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완전 비상에 걸린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손실을 줄이려고 막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여기에 개인들 매수세까지 붙으니까 주가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거죠. 두 번째 테마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어떤 기업의 실체가 아니라 순전히 기대감 하나로 움직인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확 풀어줄 거라는 미래 정책에 대한 베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긴데요. 지정학적인 문제가 어떻게 시장의 기회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중국이랑 일본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원래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중국인 인기 여행지 1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었고요. 바로 이게 여행주를 끌어올린 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는데 결국 시장 전체의 시선은 다시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죠. 이것만큼 드라마틱한 게 또 있을까요?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가 바로 다음날 실적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럼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엔비디아 실적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의 공포는 그냥 해프닝이었구나. AI는 진짜 성장하는구나 하면서 기술주들이 확 살아나겠죠.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적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피 터트리 맞았네? AI 버블이 진짜 터지는구나 하면서 시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이 시장의 두 얼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극단의 시장 한가운데 있다는 것.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그 파도를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는 개별 기업의 스토리가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